친정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아까우면서 시어머니 건강식품 200만 원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혼 5년 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화가 나실 겁니다. 분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친정 엄마가 병원 다녀오셨대. 수연 씨가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앉은 식탁이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 친정 얘기야? 수연아, 넌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시집 온 여자가 자꾸 친정하면 쓰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가 건강검진해서. 말을 끊으며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친정에서 뭘 해줬다고 맨날 친정 타령이야? 우리가 결혼식 때 얼마나 봐줬는데. 패백도 간소하게 하라고 했고 예단도 우리가 더 많이 준 거 알지? 수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말, 치료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는 말, 그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그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쳐다보지도 부모님께 뭐라고 하지도 않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까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엄마 건강 얘기한 건데. 준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성격.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엄마님 기분 나빠지면 우리만 힘들어. 친정 일은 내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조용히 처리하라고? 내 부모님 일인데 말도 못 꺼낸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좀 눈치 좀 봐가면서 얘기하라고.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 타이밍. 수연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타이밍이 맞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건강검진. 온 가족이 나서서 병원 동행하고 결과 나오면 회의하듯 모여 앉아 상의합니다. 시아버지 무릎 수술. 당연히 수연 씨가 병원 간호 1순위였죠. 회사 연차까지 다 써가면서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친정 엄마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숨어서요. 엄마, 나야. 어제 병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 응, 괜찮아. 약 먹으면 된대. 너 시댁 일 때문에 바쁘다며? 걱정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꾸민 듯 했습니다. 수연 씨는 알 수 있었죠. 엄마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엄마, 치료비는? 아, 그건 아빠랑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시댁에서 또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지금은 몰래 전화하고 몰래 걱정하고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수연 씨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너희 친정에서 또 돈 달라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맨날 친정하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준호가 번 돈은 우리 집안을 위해 쓰는 거지 내 친정 병원비 되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친정 아버님 칠순 있잖아. 너희 친정에 괜히 부조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 딱 10만 원만 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몇 년 전 시어머니 환갑잔치였습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은 100만 원을 부조로 보내셨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역시 사돈이 좀 아는구나. 격식을 차릴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만 내래요. 왜일까요? 받을 때는 격식이고 줄 때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시댁으로 가는 날이었죠. 여보, 이번엔 친정에도 들를 수 있을까? 엄마가 혼자 명절 보내시는 거 처음이라서. 준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미 작년에도 그 얘기 했잖아. 명절에는 시댁이 우선이야. 그게 전통이고 예의야. 나도 알아.
하지만 1시간만이라도. 1시간? 왕복 시간만 3시간인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나 명절에 피곤한 거 알잖아. 처가까지 돌면 나 죽어. 결국 그날도 시댁에만 갔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수연 씨는 홀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전 좀 더 부쳐. 작은 집 식구들 오면 모자라. 그리고 나물도 무치고 잡채도 해야지. 네, 어머님. 아, 맞다. 큰애 기저귀 좀 갈아. 시누이 피곤하대. 네. 수연 씨는 기름튀는 부엌에서 나와 조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올케 언니 고마워요. 나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응, 괜찮아.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부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 수연아, 괜찮아? 밥은 먹었니? 응, 나 지금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 그래. 힘들겠다. 우리는 오늘 아빠랑 둘이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너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쓸쓸했거든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참 복이 많아.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연 씨 정말 좋은 집안 만났어요. 수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집안?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요. 명절 내내 단 한 번도 안 자본 적이 없는데요. 친정에는 전화 한 통 못 했는데요. 이게 복인가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다음 명절에는 친정에도 좀. 준호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좀 철 좀 들어.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남의 집?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남의 집이야? 법적으로 그렇잖아.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고. 그럼 나는 뭐야? 사람도 아니고 물건이야?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부모님 눈치, 친척들 눈치 보느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어요. 가벼운 장염이었죠. 수연아, 빨리 병원 와. 엄마가 아프시대. 준호 씨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수연 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고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힘들어. 수연아, 너 며칠 간호 좀 해줘야겠다. 네? 하지만 저 회사가.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해? 이게 며느리야? 준호 씨도 아내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수연 씨는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승진 심사 기간이었는데도요. 일주일간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밤에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낮에는 식사 준비하고 씻기고 온갖 심부름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해. 수연아, 고맙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일주일 간호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친정 엄마가 입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입원했어. 나 병원 가봐야 해. 지금? 오늘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엄마가. 수연아,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먼저야. 외식 취소하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그럼 나 혼자라도 갈게. 준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 그럼 나보고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하라고? 수연이 친정 엄마 아프다고 혼자 갔다고? 우리 부모님 기분 나쁘시겠네. 내 엄마가 입원했는데. 목소리 왜 높여?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구는 거 몰라? 이기적.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수연 씨는 외식 자리에 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시부모님을 모셨죠.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는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러 가신 상태였고요. 엄마, 왔니? 괜찮아, 나 이제 좀 나아. 너 시댁 일 끝나고 왔구나. 힘들었지?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시집 식구들 신경 써야 하는 거 엄마가 아는데 뭘. 나 때문에 미안하다.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픈 건 엄만데. 병원에 늦게 온 건 딸인데.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칠순은 호텔에서 크게 해야지. 우리 친척들도 많고 체면도 있으니까. 시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아들, 딸이 나눠서 내면 되지. 준호 씨는 형제가 둘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준호 씨가 대답했고 수연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치 준비는 성대했습니다. 호텔 대관 식사 패백 선물 답례품까지. 1,500만 원은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칠순 잔치 당일.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마치 여왕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하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다. 역시 자식들이 효자야.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서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휴, 끝났다. 부모님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야. 1,500만 원 아깝지 않아. 응. 수연 씨는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5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그 돈이면 친정엄마 당뇨 치료비 1년치가 넘는데. 그 돈이면 친정집 보일러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뒤 친정아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한데 아빠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얼마나요, 아빠? 한 500만 원 정도?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있긴 한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수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500만 원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준호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500만 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아빠가 아프신 거야. 수술이 필요하대. 수연아, 우리 지금 칠순 잔치 때문에 1,500만 원 썼어. 여윳돈이 없다고. 그래도 500만 원은 안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장인어른 수술비까지 우리가 왜 내야 해?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빠가 어떻게 해? 돈이 없으시다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가 받았죠. 어머니, 네. 아내. 친정 아버지 수술 얘기요? 네, 수연이가 500만 원 달라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된대. 우리가 친정 일까지 신경 쓰면 우리 살림이 거덜난대. 시어머니 칠순 때는 1,500만 원 쓰고도 아깝지 않다면서? 그건 우리 부모님이잖아. 내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야? 법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우선이야. 이해 좀 해, 수연아.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500만 원. 그 돈을 친정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이게 뭐니? 수술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댁에서 뭐라 안 하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이렇게까지. 아빠, 미안하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통장을 확인하고 알아버린 거예요. 수연아, 내가 적금을 깼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우리 부부 재산이잖아. 내 맘대로 하면 어떡해? 그럼 시어머니 칠순 때는 내 허락 받았어?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친정에 500만 원을 줬다며? 네. 그 돈 당장 돌려받아. 네? 그건 우리 집 돈이야. 내 마음대로 친정에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제가 모은 돈인데요. 결혼하면 내 돈이 따로 있어? 다 우리 집 돈이야. 당장 돌려받아. 안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수연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아버지 수술비예요.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결혼하면 내 돈도 없고 내 부모님도 없는 건가? 그날부터 수연 씨는 집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야, 말 좀 해봐. 무슨 생각해? 없어. 없긴 뭐가 없어. 표정 봐라. 진짜 너 요즘 이상해.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인의 가족도 오고 가족이 모였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봐. 우리 수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신우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또 친정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친정 하더니. 맞아. 결혼했으면 친정은 잊어야지. 시집이 진짜 가족이야. 가족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내가 친정에 500만 원 준 거 사실이야? 네. 그 돈 돌려받았어? 아직. 뭐? 아직이라고? 당장 돌려받아. 우리 집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면 어떡해. 아버님, 그건 제 아버지 수술비였어요. 수술비든 뭐든 우리 집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순간 수연 씨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제 집이라고요?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면 제가 친정 부모님 이야기 좀 하면 안 돼요? 제 집이면 명절에 친정에 1시간만 들르면 안 돼요? 제 집이면 제가 번 돈으로 제 아버지 수술비 내면 안 돼요? 수연아, 지금 내가 뭐. 시어머니가 말하려 했지만 수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때는 1,500만 원 쓰고도 아깝지 않다면서요. 제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은 왜 문제예요? 어머님 장염으로 입원하셨을 때 제가 일주일 간호했잖아요. 회사 승진 포기하면서까지요. 그때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이 애가 지금 미쳤어?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다고요?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미쳤다고요? 어머니, 아버님, 전 결혼하면서 가족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도 가족이고 시부모님도 가족이고 그렇게 모두가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선 제 부모님은 남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프셔도 걱정하면 안 되고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돈이 필요해도 못 드리는. 그게 제 부모님이에요. 지금 당장 입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치라고요? 5년 동안 입 닥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 다 삼키고. 명절마다 친정 못 가는 것도 엄마 아파도 못 가는 것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준호 씨가 수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시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해도 시아버님이 소리쳐도 당신은 항상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였잖아요. 그건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아내예요? 며느리예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에요?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제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치를 줘요.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요. 신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옳게 언니,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시집 오면 시댁이 우선이고.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결혼해도 친정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명절 아니어도 엄마 보러 오고 돈도 갖다 드리고. 왜 아가씨는 되고 나는 안 돼요?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자식인데? 아, 맞다. 딸은 귀한 자식이고 며느리는 외부인이니까 다르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수연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버릇없는 며느리는 처음 봐. 나가요? 좋아요. 나갈게요. 수연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수연아, 진정해. 부모님께 사과하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부모님 걱정한 게 잘못이에요? 제 돈 쓴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이제야 한 게 잘못이에요? 수연아,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제가 사람 대접 받으려면 제 부모님을 버려야 하는 거였구나. 수연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전 못하겠어요. 제 부모님을 남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았으니까요. 수연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수연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정 이야기만 하면 눈치를 주던 일, 명절에 한 번도 친정에 오지 못했던 일, 시어머니 간호는 당연하고 친정 부모님은 외면당했던 일,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차별받았던 일. 모든 것을. 엄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딸을 그런 집으로 보냈으니까. 아빠도 거실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아,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 편이야. 이혼하든 계속 살든 내가 선택한 거면 응원할게. 그날 밤 수연 씨는 친정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집에 와. 싫어요. 뭐? 싫어? 야, 우리 부부잖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항상 부모님 편이잖아요. 수연아, 이제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부모님 모실 사람, 집안일 할 사람, 그게 다였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요? 내 부모님 생각해 준 적 있어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죠.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사과하면 다시 받아줄게. 빨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럼 용서해 줄게. 수연 씨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제 돈으로 제 아버지 수술비 낸 게 잘못인가요?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한 게 잘못인가요?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계속 잘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나와 당신 부모님 중에. 이번엔 당신이 결정할 차례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부모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 씨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로만 봤어요. 5년 동안 제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같은 이유로 오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결혼 생활이지만 안에서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족이 지워지는 경우죠.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할 권리, 자신의 돈을 쓸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 그게 이기적이면 세상 모든 며느리는 이기적인 거죠. 수연 씨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는 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연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친정 이야기를 눈치 보며 하는 분들, 시댁 일은 의무고 친정 일은 사치가 된 분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결혼했다고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댁이 가족이라면 친정도 가족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은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수연 씨는 여전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